자, 이번 영상에서는 HTML의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그다음에 div랑 span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마진과 보더, 패딩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이거를 설명할 거면 피그마에서 설명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를 잠깐 켜볼 거고요. 새로 이렇게 디자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 모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 개발자 도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진, 보더, 패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거에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 이렇게 골라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패딩이 8이라고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까 넣었던 패딩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뜨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외로 우리가 보지 못한 마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작업하면서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A, P 태그 이렇게 골라보면은, 왼쪽에 저 하얀 영역이 좀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다시 한번 영역을 골라볼게요. 하얀 영역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게 비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바디 태그 있죠. 바디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8픽셀의 마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태그 이렇게 올려보면 8픽셀의 마진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진은 뭐고, 보더는 뭐고, 패딩은 뭔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 텍스트가 좀 필요해가지고 요거 좀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어, 이거는 여기서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피그마에서 로렘 작성하기가 귀찮아서 여기서 잠깐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요거를 네,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해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요걸 이렇게 붙여놓고요. Alt 핵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5개 문단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아이고. 이 친구들을요. 제가 다 박스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부 다 Shift A, 그다음에 Shift A, Shift A, Shift A, Shift A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사이즈를 다 균질하게 바꾸도록 할게요. 제로, 16, 16, 그다음에 허그 이렇게 설정돼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위에 한 줄이 더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가로 사이즈를 픽스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 정도로 바꾸고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들 있죠.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요. 얘가 필 컨테이너로.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 개, 이게 한 20개 정도의 20 단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절묘하네요.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250. 네. 자, 일단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거가 각각의 div거든요. 지금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각각의 div예요. 그러면은 마진의 개념은 얘네들끼리의 간격입니다.
이게 마진이에요. 이게 마진이 크고 이게 마진이 작은 거고요. 이거는 마진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진의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패딩의 요소는 어떤 거냐면 이거가 이제 묶여 있어서 그런데 자, 패딩의 요소는 이게 패딩의 요소입니다. 이게 패딩이 제로, 이제 좌우로 제로인 거죠. 이게 좌우로 제로, 이게 패딩을 먹인 거. 근데 이제 이게 간격이 좀 떨어졌죠. 요거는 얘들을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진의 요소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네. 그리고 요게 패딩의 요소입니다. 이게 패딩이 0일 때 이게 패딩을 지금 뭐 25 정도 줬을 때 지금은 좌우 패딩만 줘봤고요. 세로 패딩을 0으로 줄 수도 있고요. 세로 패딩을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겠죠. 24 정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마진과 패딩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여백이라는 표현을 어, 보통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쪽 공간 있죠. 어떤 텍스트가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경계와 여기까지의 공간, 이걸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안쪽 여백에 해당하는 이거 있죠. 이런 거를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요소요, 이 요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소. 요거 요소를 패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 전체적으로 24로 통일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div와 div 간의 간격에 대한 거, 너 최소한 이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마진, 그러니까 이 바깥 여백에 해당하는 거를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 여백은 마진, 안쪽 여백은 패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배경색을 제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보더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다 이제 스트로크를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를 이렇게 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보더입니다. 이게 이제 보더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공간이 실질적인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HTML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진은 바깥, 여기는 안쪽이 패딩, 그 다음에 이게 보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뭔가 이렇게 들어차 있는 이 영역 있죠. 패딩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되어 있는 사이즈의 영역, 이 부분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보면은 아까도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이 컨텐츠, 그 다음에 초록색이 패딩, 그 다음에 약간 누런색에 해당하는 게 보더, 그 다음에 갈색에 해당하는 게,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구색에 해당하는 게 마진입니다. 이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피그마로 볼 게 아니라 실제 그 HTML에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했던 여기에 나와서 STP 3번을 이제 만들 거고요. STP 3번은 STP 2번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STP 3 이걸 지우고 H1 지우고 깔끔하게 태그만 있던 상태로 돌릴게요. 아, 이런 거 편집해서 a few moments later 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하고 세이브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거 안 지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야죠.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3번 파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 P 태그를 전부 다 div로 바꿀게요.
여러분 세팅에 요 settings.json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마 링크드 에디팅이라는 기능이 이거 활성화돼 있으면은 수업을 잘 따라와서 이 부분이 활성화돼 있다면은 아마 요게 될 거예요. 어떤 게 되냐면 이 p 태그를 이렇게 고른 다음에 이걸 div로 바꾸면 네, 아래쪽에 이 부분도 닫아주는 태그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바뀝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걸 div로 바꾼 다음에 아래 가서 얘도 이제 P로 이제 돼 있는 상태를 div로 이제 바꿔야겠죠. 참고로 이거는 꼬리 쪽에서 해도 머리 쪽이 같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팬이 어떤 일부 영역을 고르는 어떤 기능이었다라고 하면요. div는 p 태그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p 태그가 글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라고 하면은 div는 그림을 포함 모든 용도의 구획을 짓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에 있어서 사실 웹 디자인의 거의 대부분은 div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div로 전부 다 바꿀 거고요. 그렇게 세이브하면은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HTML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의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p 태그 같은 경우에 잠깐 앞서서 STP2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각각의 p 태그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마진 값이 16, 16이 있어요. 여기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16,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16이 있어요. 자, 우리는 따로 마진을 넣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지만 16, 16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 그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태그를 쓰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웹 디자인 할 때 이런 초기 값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코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막 나와 있고 막 그러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다시 가보면 자 근데 이제 p 태그가 아닌 div로 하면은 div로 해놓은 경우에는 딱히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들끼리 구분은 되어 있긴 하지만 얘들끼리 어떤 마진이나 이런 걸로 떼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div에다가 첫 번째로 마진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마진을 넣기 전에 우리는 이 바디에 있는 이 녀석부터 먼저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에다가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타일을 먹일 수 있어요. 자, 스타일 어트리뷰트는 대부분의 HTML 요소에 먹일 수 있는데 못 먹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헤드에 대한 이상의 요소들이랑 그 다음에 바디 바깥쪽에 있는 요소에는 스타일 태그가 안 먹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스타일 태그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타일 마진을 0 픽셀 픽셀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진 0 이렇게 넣으면 마진이 싹 없어집니다. 그럼 정말로 여기 바짝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물론 보기에 그리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div에다가 한번 먹여볼게요. 클래스 아니 클래스래 스타일 마진 아이고 자동 완성을 제가 이렇게 해서 골라야 되는데 안 고르고 엔터 치니까 자꾸 그러죠. 마진 이렇게 한 다음에 16 픽셀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은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측에서 16, 우측에서 16, 위에서 16, 아래에서 16 이렇게 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div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아직 이렇게 작게만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건데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div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 엘레먼트거든요. 인라인 엘레먼트가 있고 블록 엘레먼트라고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블록 엘레먼트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넓어질 수 있는 끝까지 가로로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16, 오른쪽에서 16, 위에서 16 떼져 있는 그 범위만 만족하면은 한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블록 엘레먼트인 p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여기 가보면요. 자, p 태그 이렇게 가로로 끝까지 다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간에 했던 이 스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딱히 그러진 않아요. 스팬은 딱 자기 영역만큼만 차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요소를 추가를 해서 좀 해볼까요? 그 우리 STP3에 마지막에 로렘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근데 스팬으로 해가지고 로렘 20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요. 자, 키워서 보여드리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스팬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스팬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길어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끝까지 늘어나잖아요지만 벌써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얘는 끝까지 가죠. 얘는 줄바꿈 일어나는 딱 그 지점까지만 이렇게 저기를 차지하죠. 이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시가 뭐냐면 스팬에다가 그리고 div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먹여보면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아쿠아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콘실크 이렇게 주어볼게요. 얘 색 너무 세다. 에저를 줄게요. 자, 하면 얘는 잠깐만요. 이건 이것대로 색 차이가 너무 안 나요. 그냥 신미성 째고 여러분에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색깔로 그냥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연한 게 눈에 보기엔 좋은데 여러분 영상에선 또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어. 자, 보시면은 div는 가능한 끝까지 간다는 그 개념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스팬은 딱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난다기보단 애당초 늘어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안쪽에 있는 컨텐츠에 딱 맞춰가지고 딱 거기에 사이즈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스팬 같은 경우에는 스팬 뒤에 또 스팬을 쓰면은 로렘 한 5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네. 이게 스팬과 div의 차이예요. 반면 이 뒤에 div 짧은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로렘 5. 자, 얘는 스팬이에요. 얘는 div예요. 스팬은 바로 붙죠. 근데 div는 반드시 자기가 줄바꿈을 해서 탐욕스럽게 자기가 가로줄을 다 차지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에요. 반면 스팬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했고요. 자, 다시 이어서 자,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16픽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위 이렇게 위아래 좌우 전부 다 이렇게 16픽셀이 먹었죠. 자, 값을 하나만 넣었으니까 그렇게 작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마진을 각각 다르게 넣는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4개의 값을 넣는 마진이 방법이 있습니다. 10 픽셀, 20 픽셀, 30 픽셀, 40 픽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위 10, 오른쪽 20, 아래쪽 30, 왼쪽 40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방식은 제가 일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값이 있고 그 녀석의 여러 가지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띄어쓰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에 dotted 그걸로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값을 넣으면 이거는 언제나 다 똑같아요. 다른 녀석들한테도 예를 들어 패딩이나 이런 거에도 똑같은데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서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스타일을 집어넣는데 마진을 넣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는 20을 넣고요. 하나는 50을 넣을게요. 확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아래에 20, 좌우에 5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일, 마진. 자, 위아래 값은 안 넣을 거고요. 위아래는 그냥 10픽셀 이렇게 넣는다고 치고요. 여기다 오토라는 걸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친구인데,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좌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진 값이에요. 짝대기가 그어진 값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는 지금 이렇게 10, 10 이렇게 먹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오토를 넣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를 원했냐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보세요. 자, 이 친구 이렇게 눌러보면은 사이즈가 지금 1420에 19죠. 1420에 19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div한테 또 다른 속성을 하나 넣어줘 볼게요. 어떤 속성을 넣을 거냐면 max width라는 걸 넣어서요. 이거를 960px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작은 크기일 때는 이렇게 있다가요. 이게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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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중간부터는 여백이 생기더니 네, 가운데에 계속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97에 297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div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진이 왼쪽이 몇이야, 오른쪽이 몇이야를 만족하면은 이 텍스트는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이 텍스트래. 이 영역은 가능한 이렇게 쭉 뻗어서 그 자리를 이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커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너의 커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960이야 라고 정해줬어요. 그거 말고 사이즈에 대해서 정해준 건 없어요. 뭐 최소 몇이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960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407이죠, 지금. 지금 이 브라우저 자체의 지금 크기가 여기 뭐야? 여기 이 스크롤 제외하고 여기 가로가 지금 407이란 말이에요. 407.333 뭐 이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계속 이 조건대로 그냥 계속 커질 수 있는 대로 커져요. 그런데 일순간 이 친구가 커질 수 있는 한계치를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960이라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보다 더 커지면은 이 친구는 원래는 가능한 탐욕스럽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좌우에 넣어준 값은 오토라는 값을 넣어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는 960의 사이즈를 딱 취하고 좌우로는 균등하게 떨어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웹에서 무언가를 가운데에 놓을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하나 봅시다. 여기서 마진의 어떤 작동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거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마진 0이고요. 마진 16이고, 얘는 마진이 10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마진 16이니까 아래로 16이 있고, 얘 아래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마진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럼 얘랑 떨어져 있는 수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는 26이 떨어져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한쪽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상대편한테 닿는 순간 끝나요. 그럼 얘는 팔이 긴 친구고 얘는 팔이 짧은 친구죠. 얘는 아랫방향으로 16픽셀이라는 긴 팔을 뻗었고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10픽셀이라는 짧은 팔을 뻗었어요. 그럼 이 친구의 팔은 이 친구한테 몸통에 닿기 전에 끝나죠. 이 친구가 먼저 이 친구를 이렇게 딱 잡아버리죠. 터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끼리는 뭐 더 더해져가지고 막 26픽셀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특히 이렇게 세로로 쌓이는 이렇게 세로로 블록끼리 이렇게 쌓이는 경우에 세로 공간에서는 특히 그 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나고요. 가로일 경우에는 달랐던가? 저도 기억이 애매하네요. 그건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로로 된 그것들을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요.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10, 20, 30, 40이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30이라는 긴 팔을 뻗었다 보니까 자, 이 친구의 20이 채 닿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간격은 더 큰 마진값을 얘랑 얘 사이에 공간을 규정하는 더 큰 마진값인 30으로 끝나는 거예요. 30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반면에 위쪽으로 20밖에 안 뻗죠. 근데 만약에 아래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면 어쩔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어, 막연히 뭐라 그러죠? 그 아래쪽이 더 작은 경우만 다뤘는데 얘가 50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얘가 20인데, 30인데 아래에 채 닿기 전에 얘가 50짜리 긴 팔을 뻗어가지고 쟤를 터치해가지고 더 다가오지 못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진 상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진끼리 서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마진을 따라서 그 지점에서 그냥 끝난다. 라는 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진을 통해서 여기서 좀 비교적 좀 떨어져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오토라는 기능을 넣어서 이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div랑 span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영역의 박스에 이제 이런 색을 이제 둘러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좀 더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자, 이렇게 작게 해보고 백그라운드를 다 넣어줄 건데요. 연한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인데 페일 터코이즈 이걸 넣을게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도 넣고 그다음에 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테두리도 살짝 둘러줘 보자면은 테두리는 이따가 둘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깔고 뭐 이미지를 깔고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또 더 떨어지길 원하면은 뭘로 해야겠어요? 패딩을 넣어줘야겠죠. 패딩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안에 넣어야 되죠? 얘는 16픽셀 이렇게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패딩 같은 경우에 자, 마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진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패딩이랑 마진 다 똑같아요. 패딩 레프트가 이렇게 있죠. 마진도 마진 레프트가 있어요. 패딩 탑, 패딩 바텀, 패딩 라이트. 그 다음에 패딩 인라인이라는 게 있고 패딩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값을 넣는 방법을 보면 하나의 값을 넣거나 네 개를 넣거나 아니면 두 개를 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우만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좌우만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위아래 값이고, 얘 조금만 더 줄일게요. 얘는 위아래 값이고 얘는 좌우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 오토 그 다음에 여기를 50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위아래는 상관없어. 아무튼 좌우에 대한 값만 넣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패딩 레프트 20픽셀,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20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이 레프트, 라이트에 똑같은 값을 넣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두 줄로 된 거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패딩, 인라인이라고 쓴 다음에 20픽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좌우만 넣고 위아래는 알바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두 줄 쓸 걸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에 대한 거는요. 위아래에 대한 건 패딩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제가 아까 인라인 엘레먼트, 그 다음에 블록 엘레먼트 이야기했던 그것과 여기에서의 인라인, 여기에서의 블록, 이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블록 엘레먼트의 특성, 인라인 엘레먼트의 특성, 그때 그 블록 엘레먼트, 인라인 엘레먼트 할 때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거니까 어쩌다 그 개념을 그냥 끌어와서 이렇게 전미사 접두사로 만든 거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패딩 인라인이라고 하면은 좌우 값 혹은 마진 인라인이라고 하면 좌우 값 이렇게 넣는 거고 패딩 블록 혹은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면 위아래 값 이렇게 넣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진과 패딩에 대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한테 그거나 넣어보면서 좀 끝내보도록 할까요? 자, 보더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더 같은 경우에 이제 몇 픽셀짜리냐, 2픽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냐, 더티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컬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샵 000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박스 모델 그리고 div와 span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패딩과 그 다음에 마진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